안녕하세요. 서울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과 규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최근 다양한 규제와 정책 변화로 인해서 지역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로 인해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마포, 성동, 강동구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의 공급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규제와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규제로 인해서 마포, 성동구, 강동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특히 마포구 아현동과 성동구 옥수동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저평가된 지역들이 투자 기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서울 내에서 가격 회복이 덜 된 지역들은 앞으로 더 큰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죠.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규제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갭 투자에 대한 제한이 생겼어요.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잠실 같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어요. 즉,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강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규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예상돼요. 강남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높고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규제를 우회해서 실거주를 통한 매입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요. 결국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지역들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압구정, 성수, 목동, 여의도 같은 지역들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잠실 주공 5단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 재지정되었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어요. 이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결국 규제가 있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적인 현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특히 나홀로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거래가 어려워졌어요. 이로 인해 많은 소유자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상황이죠. 또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소유자들, 즉 자금 사정이나 이주 계획이 있는 주민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원하는 집을 찾기 어려워지고 결국 주거 안정성에 큰 입을 받고 있죠.
이러한 규제들이 선의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입주권과 관련된 규제 모호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특히 한남 유천 사례를 보면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이로 인해 법적 해석에 대한 혼란이 생기고 있는데 입주권이 과연 주택을인해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이런 법적의 모호함은 실소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과잉 행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거래는 가능하지만 입주권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결국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여전히 강남 3구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들은 규제를 우회해서 실거주를 통한 매입을 계속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규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투자자들은 강남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강남을 보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남만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예요.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정치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결국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26년에는 서울 입주 물량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2027년에는 선도지구에 착공 목표가 설정되었지만 그 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2030년에는 정부가 발표한 준공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공급 부족은 무주택자들에게 큰 희망 고문이 되고 있죠. 결국 정부의 계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이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현재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공급 계획 때문에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허가 물량과 실제 입주 가능 물량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기 신도시나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힘입니다.